나는 항상 여러분이 행복했으면 좋겠어. 나만 행복한 게 아니라 행복은 멀리서 찾는 게 아니라 지금 이 순간 찾아야 되고 도파민만이 행복이 아니라 열심히 살면 행복해져. 간단히 말해서 그래. 자, 일단 연습부터 해볼까? 저번에도 이제 평행한 두 직선 사이 거리를 구할 때 쌤이 노가다를 먼저 보여준 다음에 그 다음 공식을 알려줬잖아. 그래야지만 공식이 같이 있다 그랬어. 그지? 여러분이 외우기도 쉽고. 그래서 예시 하나만 들어줄까? 아니다 여기 있는 걸로 할까? A. 그 예제 3번 봐봐. 그거를 선생님이 공식으로도 풀어주고 마지막에 일단은 여러분 노가다로 갑시다. 노가다. 근데 이 노가다가 원래는 진짜 방법이야. 원래 이렇게 구하는 거야. 그리고 공식이라는 거는 항상 빨리 풀기 위한 수단이고 어려운 문제를 풀 때는 공식이 오히려 독이 되는 경우도 있으니까 잘 좀 생각을 해서 문제 풀어. 알겠지? 근데 이렇게 돼 있으면 좀 힘들긴 한데. 자, 그냥 하자. 이렇게 삼각형을 그냥 얘들아 좌표평면 그려가지고 마이너스 2,3 찍고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 찍고 한 칸, 두 칸 해가지고 2,1 찍는 애들 보면 천국같아. 알겠어? 그냥 삼각형을 일단 그려. 그 다음에 요 점을 그냥 A 마이너스 2,3이라 해도 되고, 그 다음 B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 해도 되고, 그 다음에 C 2,1. 현실성이 없어 보여도 그냥 이렇게 하면 돼. 우리 목적이 뭐야? 좌표평면상의 어떤 특징을 알아보자는 게 아니야. 알겠어? 얘 넓이 구하자는 게 목적이잖아. 그치? 그러니까 그냥 좌표평면 안 그리고 그냥 삼각형처럼 그린 다음에 삼각형에 세 좌표를 적으라고 놓으면 돼. 알겠어? 자, 그러면 삼각형 넓이 공식은 뭡니까? 2분의 1 곱하기 밑변 곱하기 높이지 여러분. 모르는 사람 없잖아. 그치? 이걸 이용해서 구할 거야. 그래서 노가다야. 그래서 이거를 정식 방법으로 채용을 해서 풀이에 적혀 있는 거고, 이거를 공식화해서 선생님이 알려줄 건데, 자, 밑변은 내가 설정하는 거야. 자, 삼각형에서 우리 밑변이라는 거는 상대적이야, 상대적. 내가 이거를 밑변이라고 하면 이게 높이가 되는 거고, 맞지? 그다음에 이거를 밑변이라 하면 이게 높이가 되는 거고, 맞죠? 그 다음에 얘를 밑변이라고 하면 얘가 높이가 되는 거야. 수선의 발 다 내리면. 해서 그러니까 내가 어디를 밑변이라고 해줘도 다 풀 수 있어, 이 문제. 자, 그러면 내가 그냥 밑변을 BC라고 설정을 해볼까? 그럼 밑변의 길이가 필요하지. 길이는 뭐야? 점과 점 사이 거리 공식 쓰면 되지. 됐어. 그럼 밑변은 할 수 있다 치자. 그 다음에 이제 높이라는 거는 요 선인데, 여기에서 수선의 발을 내려가지고 H라고 하면 A에서 H까지의 거리잖아. 이건 또 뭐야? 저번 시간에 배웠던 점과 누구 사이? 직선 사이 거리지. 점과 직선 사이 거리 공식 써서 높이 구하겠다. 전략은 짤 수 있잖아. 그치? 근데 그 과정을 실행하려면 얘 직선의 방정식이 필요하겠지, 얘들아? 맞아? 얘 직선의 방정식을 구해가지고 직선의 방정식을 직접 그냥 손수 구해가지고 그 직선과 이 점 사이의 거리 공식을 디스턴스를 써서 풀어야 된다고. 알겠어? 그래서 노가다라는 거야. 이게 매우 복잡해. 자, 그래서 공식을 이따가 알려줄 건데, 자, 보자. 기본적으로 여러분 알고는 있어야지.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 이 밑변부터 구할까? 2,1. 자, 얘와 얘 사이의 거리는 x의 차이의 제곱 더하기 y의 차이의 제곱에 루트 씌운 거. 그지? 다시 x의 차이의 제곱 더하기 y의 차이의 제곱에다가 루트 씌운 거. 피타고라스 정리. 2하고 마이너스 1은 몇 차이? 3 차이. 그러니까 차이를 생각해. 막 뺀다. 어디서 어디를 빼서 제곱하겠다. 이거 말고 그냥 차이를 생각하라고. 알겠어? 그 다음에 1하고 마이너스 2의 차이는 얼마? 3. 그래서 또 차이를 제곱하면 이렇게 되는데 계산하면 3루트 2 이렇게 나오잖아. 그치? 얘가 밑변이네. 찾았다. 여기서 얘 찾았다. 그치? 그 다음에 이제 높이 distance D. 자, D인데 여기에서 이제 D를 찾으려면 이 직선의 방정식이 필요해. 그치? 목적성을 가지고 우리는 이 직선의 방정식을 한번 구해보자. 우리 직선의 방정식 구하려면 두 가지가 필요했어. 뭐와 뭐? 제일 중요한 거. 세 글자. 세 글자. 말해봐. 알잖아. 말해봐. 울기. 알지? 다 알지? 모르는 게 말이 안 돼, 지금. 직선의 방정식이 이제 마지막이란 말이야. 당연히 알아야 돼. 직선을 만들려면 일단 기울기가 필요하다. 맞지? 그 다음에 진화는 한 점만 있으면 돼요, 여러분. 알겠어? 계속 물어볼 거야. 기울기는 그러면 직접 구하는데 진화는 한 점은 이미 나와 있잖아. 두 개나 있어. 뭘 채용할까?
2,1 쓸까? 자, 이렇게 해서 그 다음에 이제 기울기는 뭐라 그랬어? 차이분의 차이야. 그치? 거기에서 제대로 구해줘야 돼. 2에서 마이너스 1을 빼면 3 분의 그 다음에 1에서 마이너스 1을 빼면 3이잖아. 차이를 둘 다 계산해보니까 1이네. 그치? 그래서 x 증가량 분의 y 증가량 그래서 1 나왔어. 1은 다시 생각하면 1분의 1이지. 여러분 목적이 뭐야 지금? 얘 직선의 방정식 왜 구하고 싶어? 점과 직선 사이 거리 공식 쓰려고 그러지. 그럼 뭐여야 돼 얘가? 일반형으로 구해야겠지. 처음부터 일반형이면 좋겠잖아. 그래서 1분의 1이라고 보고 얘한테 x 붙이면 x, 얘한테 마이너스 붙이고 y 붙이면 x 마이너스 y 앞부분 나오지? 그 상태에서 2,1을 여기다가 대입하면은 마지막에 0이 나오기 위해서는 여기 상수항에 뭐가 등장해야 될까? 2 빼기 1, 그치? 마이너스 1 쓰면은 0 이렇게 되는 거지? 해서 여러분이 이렇게 직선의 방정식을 만드시면 이제 distance 공식을 쓸 수 있다라는 거. 자, 여기에서 x의 개수와 y의 개수를 그냥 두 변으로 보라 그랬지? 직각삼각형. 자, 그래서 빗변의 길이는 루트 2 바로 구할 수 있지. 됐어. 자, 그 다음에 얘네들을 그대로 써주되 안전장치를 달아주고 마이너스 2,3 여기 직선박한 밖에 있는 점 내가 원하는 점 그리고 여기 점에서 직선까지 구하고 싶은 거니까 이 점을 그대로 여기에다가 대입을 해서 여기다가 써주면 되겠지. 그래서 마이너스 2를 여기 x자리에다가 대입해서 마이너스 2 3을 여기 y자리에다가 대입해서 마이너스 3 그 다음에 마이너스 1 나왔네. 이렇게 마이너스 1 써주면 되지? 이제 계산해. 자, 그러면 루트 2분의 6이니까 답은 3루트 2 답이 아니라 높이는 3루트 2 이렇게 나오겠지? 자, 높이를 3루트 2라고 하고 밑변의 길이는 아까 전에 3루트 2라고 구했으니까 밑변과 높이가 똑같네. 둘이 곱하면 제곱해서 18 그 다음에 2로 나눠주면은 넓이는 얼마? 9 이렇게 나오겠지? 이제 노가다야 이게. 어때? 이 노가다의 과정을 여러분이 이해를 하고 할 수는 있어야 돼. 진짜 할 수는 있어야 되는데 아유 이게 진짜 공식이라는 게 참 양날의 검이야. 양날의 검. 좋지는 않은데. 자, 예를 한번 들어볼게. 이걸로는 당장에는 못하고 여러분한테 예시를 하나 들어준 다음에 할게. 자, 좌표평면상에다가 내가 이렇게 했어. 이런 문제 풀어봤을 거거든 중학생 1학년 때. 좌표평면 처음 배울 때 좌표평면과 벡터 한 빗불 문제로 나왔을 거야. 자, 뭐로 해볼까? 내가 가져왔는데. 어디 보자. 그냥 처음부터 이렇게 가자. 여기를 A, B로 놓고 그 다음에 쉽게 가는 거야. 일단 처음에 얘들아 C, D 자 이렇게 놓고 한 점은 0,0 이렇게 세 점을 이어가지고 내가 지금 삼각형을 이렇게 만들었지. 일반적으로 그냥 보는 거야. 0,0 가장 쉬운 거. 한 점을 원점으로 잡아가지고 이렇게. 자 이렇게 보면은 이렇게 해가지고 여러분 직사각형 만들 수 있지. 분명히 풀어봤을 거거든 한 문제 정도. 직사각형의 넓이 구한 다음에 이 넓이 구하려면은 어떻게 해야 돼? 다 어떻게 해야 돼? 빼줘야겠지. 그지? 요 직각삼각형들의 넓이를 다 빼주면 되는 거거든. 그렇게 해서 우리 1학년 1학기 때 구했었어. 좌표평면 처음 배울 때 중학교. 자 그래서 요 부분의 길이는 뭐야? A, B가 지금 요 X축과 평행하게 이렇게 점선으로 그려져 있으니까 여기 위에 있는 모든 Y좌표들은 전부 다 B일 거란 말이야. 자 그래서 여기에 B가 맺히겠지. 자 그래서 요 길이는 이제 B다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지. 자 그 다음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길이는 C, D의 X좌표와 같지. 그래서 C다 이렇게 보면 되는 거야. 그래서 여기까지. 자 그러면 직사각형 넓이는 누구야? C, D BC지 BC. 직사각형 넓이는 BC. 자 여기에서 뭘 뺀다고 해서 얘랑 얘를 계산해서 빼면 되는 거야. 잘 봐봐. 잘 봐야 돼. 자, 요 길이는 A야. 맞지? 자, 그러면 A 곱하기 B 한 다음에 2로 나눠주면 직각삼각형 하나 나오지. 2분의 AB. 요렇게 했어. 자, 그 다음에 금방 구해. 자, 여기 길이는 얼마야? C에서 A를 뺀 거야. 여기 지금 X좌표의 차이잖아. 그지? 요만큼이. 그래서 C에서 A를 뺀 거야. 자, 그래서 C 빼기 A. 요렇게 적고 그 다음에 요만큼 길이는 얼마겠어? D지 여기가. Y는 D. 그 다음에 여기는 Y는 D잖아. D. 그치? B에서 D를 빼면 B 빼기 D. 여러분 괴롭히려고 하는 거 아니야. 지금 더 쉬운 방법 알려주는 거야. 공식이 나와 이렇게 하니까. 자 여기서 빼기 그러면 2분의 일단 이렇게 쓰지. C-A 곱하기 B-D. 자 이렇게 써가지고 위쪽에 있는 요 직각삼각형도 넓이를 표현하고 빼고. 그치? 그 다음에 요 길이는 얼마?
요 길이는 그냥 D겠지. C, D의 Y좌표. 그래서 자 그러면 C 곱하기 D 한 다음에 2로 나눠서 빼면 2분의 CD 이렇게 되겠지? 한번 해봐. 여기서 이거 전개하면은 BC 마이너스 CD 마이너스 AB 그 다음에 플러스 AB 이렇게 되겠지? 자 여기 지금 전부 다 2분의가 붙여져 있는데 얘만 지금 2분의가 없어. 자 2분의 통분해가지고 바로 한번 써볼게. 2분의 쫙 통분하면 2BC 마이너스 AB 마이너스 BC 플러스 CD 플러스 AB 마이너스 AB 플러스 CD 된다. 아 마이너스 됐지? 자 이제 동명끼리 한번 계산해보자. 마이너스 CD 마이너스 CD 플러스 CD 한 다음에 마이너스 AB 플러스 AB 그 다음에 2BC하고 마이너스 BC 계산하면 BC 하나 남네. 그치? 자 이렇게 해가지고 마이너스 AD랑 플러스 BC야. 자 어떻게 쓰면 돼? 2분의 1 곱하기 BC 마이너스 AD 이렇게 쓰면 끝나. 지금 정리를 해보니까 별것도 아니야. 이렇게 나와. 그치? 공식이. 자 그러니까 이거를 어떻게 생각하면 되냐면 BC, AD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가 지금 뭐일 때 삼각형의 점 3개 좌표 중에서 하나가 원점으로 맞춰놨을 때 0,0일 때 하나는 A, B고 하나는 C, D일 때 그지? 여기에서 여러분이 X자로 이렇게 곱한 다음에 둘이 빼 알겠어? 그 둘의 차이를 구해. 차이라는 거는 절대값이야 알겠어? 그래서 AD-BC라고 생각해도 되는 거야 됐지? 이렇게 해서 X자로 곱한 거의 차이를 구해가지고 그냥 얘를 2로 나누면 삼각형의 넓이가 되는 거야. 됐어? 이게 공식이야. 그러면 선생님 이거 왜 알려주셨나요? 하나가 원점일 때밖에 못 쓰는데요. 원점일 때밖에 못 쓰는 게 아니야. 자 봐봐. 어떻게 하면 되겠어? 혹시 지금 떠오른 사람 머릿속에 번뜩 유레카인 사람 없니? 내가 방금 전에 알려준 이 공식을 혹자는 이제 다른 사람들은 이제 신발끈 공식이라고 부르거든. 신발끈 공식 들어는 봤어? 들어봤지. 신발끈 공식인데 여기서 신발끈 공식을 업그레이드한 버전이거든. 이게 잘 생각해봐. 여기 하나가 원점으로 맞춰진 거지. 여기서 이게 0,0이 아니라 다른 점 저런 거였으면은 신발끈 공식을 사용을 해야 되는데 그 신발끈 공식을 업그레이드한 버전이야 이게. 그냥 0,0이 아닌 것만 크로스 해가지고 곱해가지고 차이를 구하는 다음에 2로 나눠주면 되는 거거든. 근데 굳이 하나의 점이 원점이 아니어도 우리 쓸 수 있다. 어떻게 쓰냐면 평행이동해. 평행이동 들어봤지? 평행이동. 점을 평행이동하는 건 쉬워 여러분. 얘를 갖다가 0,0으로 만들어 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자 이렇게 생각하는 거야. 삼각형이 아까 전에 하나 그려져 있었잖아. 얘가 만약에 원점에 맞춰지지 않았다고 생각을 해봐. 근데 내가 맞추면 되잖아. 이해됐어? 요 점을 갖다가 이 점 하나를 원점에다가 맞추면 얘네들도 알아서 따라오지 않을까? 같은 길이만큼? 맞아. 그걸로 다시 한번 삼각형을 만들면 이 삼각형의 넓이는 어차피 이 삼각형의 넓이랑 똑같겠지. 그래서 하나가 0,0인 걸로 알려준 거야. 됐지? 여러분이 만들면 돼. 쉬워. 자, 봐봐. 얘를 갖다가 0,0으로 만들어주려면 x좌표는 플러스 2 하면 되고 y좌표는 마이너스 3 하면 되지. 좋아. 그럼 얘도 마찬가지라는 거야. 얘도 x좌표 플러스 2 하면은 1, 얘를 마이너스 3 하면 마이너스 5 이렇게 만들어지고 하나. 그 다음에 얘한테 플러스 2 하면 4, 얘한테 마이너스 3 하면 마이너스 2. 진짜 좋은 거 여러분한테 알려주는 거거든 지금. 자 이렇게 한 다음에 바로 뭐 해라? 공식 써라. 어떤 공식? 신발끈 공식이 아니라 요거를 원점으로 하나 맞춰준 공식이야. 오리지널 버전. 이렇게 업그레이드 했어. 이렇게 해서 x자로 그냥 곱해. 그러면 하나는 2고 하나는 마이너스 20이지. 둘의 차이를 구해. 22지. 그걸 2로 나눠. 11. 끝. 잠깐만. 잠깐만. 계산 잘못했나? 마이너스 2네. 쏘리. 차이는 18이지. 18만큼 차이다. 그래서 9. 이렇게 마이너스를 못 봤어. 됐지? 이렇게 쓰면 돼. 됐습니까? 자, 요거 한번 거의 적용해볼까? 다시 또 옆에 152번으로 여러분이 한번 해볼래? 원점이네. 좋지? 여러분 한번 연습해봐. 152번. 하나를 원점으로 맞춰주고
알려준 공식을 쓴다. 이 공식 이름은 없는데 이름을 뭘로 붙일까? 신발끈은 아닌데 이게. 이거 다 했으면 154번도. 그 옆에는 그거 맞았어. 아주 좋아. 성원이도 맞았네. 둘 다 맞았고. 와, 하벨이도 맞았고. 다른 사람은 그 뒤쪽에 발전 넘어가고. 그 78쪽에 164번도 풀어봐. 78쪽에 164. 그거는 이제 삼각형 넓이 그것도. 그런데 0,0을 이미 만들었잖아. 0,0 쓰고 이렇게 하나서 3,4 마이너스 1,4 하나가 0.2면 되면 이 아래쪽이 이렇게 X자로 돼. 하나는 9고 하나는 마이너스 4. 얘네들의 차이가 몇이야? 13이지. 여기다 2로 나오고 있는 거야. 이제 할 수 있겠지. 그리고 마찬가지 이지수지가 아니라 정말 좋은 공식이에요. 나중에는 기하 벡터 여러분이 진로 선택 과목으로 하게 된다면 기하 벡터를 배울 텐데 거기에서 정규 교육 과정이 아닌 거에서 또 세변의 길이를 알면 그냥 거기서 나오는 거 아니고 거기서 많이 이용을 하는데 삼각함수 배울 때 처음 나온 거다. 삼각함수. 이걸 배우겠네요. 헤로네 공식이라고 세변의 길이를 알면 그냥 삼각형 넓이 구할 수 있는 게 있거든. 그걸 선생님은 배워서 한 게 아니라 인터넷에 쳐봐서 옛날에 고등학교 때 경시대회에서 많이 써먹는다고 하더라고. 관심이 있어가지고 내가 인터넷에 쳐봐가지고 습득을 한 공식인데 근데 지금은 책이 아주 좋아져가지고 그게 막 책에 써있더라. 보니까 헤로네 공식이. 이게 진짜 좋은 공식이거든. 심지어 고등학교 과정으로 증명까지 할 수 있기 때문에 써도 되는 거거든. 신발끈 이것도 마찬가지로 여러분이 증명만 할 줄 알면 합법이야. 아까 전에 쌤이 한 거 그대로. 맞았어. 잘했다. 자, 164번만 하고 이제 다음으로 넘어갈까? 원. 그치? 원. 아우, 드디어. 자, x 플러스 y 마이너스 4는요.
이 x축과 y축과 만나는 점 뭐야? x절편 y절편이지 그지? x절편 y절편은 간단하게 구하자 4,0 0,2 이렇게 두 개 구해야지 다 구했지? 자 그러니까 지금 나와 있는 점이 삼각형을 만들고 있는 그 점이 4,0, 2,0 요렇게 0,2 요렇게 해가지고 A랑 B점이고 그 다음에 C점이라는 게 또 2,4라는 거래. 그래서 세 점을 꼭지점으로 하는 삼각형 ABC 넓이 구해봐라. 똑같은 문제잖아. 그치? 어떻게 하면 돼? 하나 맞춰볼까? 예, 너로 정했다. 널 0,0으로 보내겠어. 자 그러면 그냥 뭐만 해주면 돼? 여기만 마이너스 2 해주면 되지. 이렇게. 자 한 다음에 여기를 마이너스 2 했으니까 4, 마이너스 2 이렇게 적어도 되고 여기도 y좌표만 마이너스 2 했으니까 2, 2 널 이렇게 적으면 되지. 자 이렇게 해가지고 이 세 점으로 만들어지는 삼각형의 넓이를 구하나 위에 있는 세 점으로 만들어지는 삼각형의 넓이를 구하나 어차피 똑같다 라는 걸 사용하는 거야. 알겠어? 자 그래서 그냥 적어 이거를 0, 0, 2, 2 4, 마이너스 2 순서 상관없고 원점을 맨 위에다가 적으신 다음에 x자로 곱해 x자로 곱하면 마이너스 4 하나 나오고 8 하나 나오지? 둘의 차이는 얼마? 12 12를 2로 나누면 6 마지막에 2로 나누는 거는 삼각형의 넓이니까 2로 나눈다 그런 식으로 외우면 돼 알겠지? 삼각형이니까 자 그래서 답은 6 됐지? 엄청 쉽게 푸는 방법이야 이게 다 관심이 있으니까 이렇게 나오는 거거든 사실 관심이 있으니까 관심이 없었으면 이런 공식 몰랐겠지 나도 자 됐어 이제 넘어가시면은 원의 방정식 제가 또 역사적인 순간인데 우리 원은 처음 보는 거 아니잖아 일단은 여러분이 원에 대해서 다 어느 정도 다 배워왔어 그치? 어떤 걸 배워왔어? 중학교 1학년, 중학교 2학년, 중학교 3학년 물론 초등학교 때도 배우긴 했지만 그거를 전부 다 어차피 중학교 때 리뷰하잖아 그치? 그래서 중학교 때부터 시작했다 치면 중학교 1학년 때 뭐 배웠어? 원의 둘레와 넓이 이런 거 배웠지? 중학교 2학년 때 뭐 배웠어? 원하고 관련된 거 뭐 배웠는지 기억나? 왜? 외심 외접원 그치? 그 다음에 내접원 그치? 이런 것도 중요하다 이런 거 나와 알겠지? 원에서 그 다음에 또 중3 때가 진짜 하이라이트지 중3 여러분 얼마 안 지났잖아 1년 전이잖아 그치? 딱 1년 전에 이거 안 했지 않겠어? 3학년 2학기 그치? 원의 성질 원과 직선 원과 현 원과 접선 그런 거 했었지 접선 현 그런 거 했었잖아 원과 직선 배웠고 또 뭐 배웠어? 원주각 배웠어 기억이 나나 보네 이렇게 해가지고 두 가지를 중3 때 배웠는데 저 중3 때 배운 게 진짜 중요해 알겠지? 3학년 2학기 때 저 배운 거 특히나 요 원과 직선은 진짜 여기에서도 굉장히 많이 사용하는 개념이야 근데 그걸 어디에서? 이제부터 우리가 좌표 평면 x축 y축 쪽에서 해볼 거야 알겠지? 저 원을 그냥 우리는 앞에서 기하만 되었는데 이제는 논증 기하가 된 거야 해석 기하 여기서 x축 y축까지 그려가지고 이제 원의 방정식을 나타내보자 이런 단원인데 자 그럼 어떻게 나타내면 될까? 우리 직선이라는 거는 뭐가 필요해? 기울기와 한 점이 필요하잖아 직선은 그치? 기울기와 한 점 결과적으로 말하자면 두 점이 필요한 거거든 두 점을 이어주는 직선이 되니까 두 점이 있다는 사실은 기울기를 구할 수 있다는 사실이고 기울기하고 한 점, 지나는 한 점만 있으면 직선을 나타낼 수 있었어 그치? 자 그러면 원은 대체 뭘까? 정의가 중요한 거야 그래서 원의 정의가 뭔지 아는 사람 원의 정의로부터 방정식이 나오거든 원이라는 게 대체 뭘까? 동그라미 말고 한 정점 알지? 정점이 뭐라 그랬어 선생님이? 정지한 점이 아니야 정해진 점이야 알겠니? 정해진 점 정점의 반대는 동점 움직일 동자 써서 동점이긴 한데 얘는 정지에 있다 그래서 정점은 아니고 정할 정자야 정할 정자 정해진 점으로부터 정점으로부터 어때?
원이라는 걸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보면 원의 중심이 있잖아. 원의 중심. 이게 바로 정점이고 요 정점으로부터 여기까지 길이도 반지름, 여기까지 길이도 반지름, 여기까지 길이도 반지름, 너도 반지름, 너도 반지름. 원의 끝까지 다다랐을 때 그 길이가 전부 다 어때? 똑같지? 한 정점으로부터 떨어진 거리가 전부 다 똑같아. 그래서 한 정점으로부터 같은 거리에 있는, 정확한 정의를 알아야 돼. 거리에 있는 점들의, 여러분이 알아듣기 쉬운 단어로 설명을 하면은 뒤에 우리 집합 배웠잖아. 집합. 그지? 점들의 집합이라 생각할 수도 있고, 여러분이 조금 이해하기 힘드나 이 편이 정의로 담아가기 가장 쉽고 직관적이야. 자취야, 자취. 자취. 그렇게 내가 피해 왔었지만 여러분들 어쩔 수가 없어. 이걸 설명하기 위해선 자취라는 단어를 써야 돼. 알겠어? 원이 뭐라고? 한 정점으로부터 같은 거리에 있는 점들의 자취인데, 자취라는 말은 한마디로 발자국이야. 알겠어? 발자국 또는 자국. 알겠지? 자국. 영어로 하면 트랙. 트랙. 트랙스는 지하철 뭐였는데? 지하철 입구. 트랙스. 영어는 잘 못해. 그래서 어찌됐든 자취라는 거는 발자국을 말하는 거다. 깜짝 놀랐네 나도. 자취라는 건 발자국을 말하는 거야. 그러니까 누구의 자취? 정점으로부터 같은 거리에 있는 점들의 자취. 정점이 처음에 있었어. 이 정점으로부터 이렇게 같은 거리만큼 떨어져 있는 점들을 갖다가 어떻게 해놓은 거야? 모아놓은 거야. 모아놓은 거. 알겠어? 여기가 아니라 모아놓은 거. 이런 식으로 같은 거리에 있는 점들을 모아놨더니 뭐처럼 보인다? 원처럼 보인다. 문장이 못 그렸는데 찌그러졌는데 당연히 처음부터 원이 있었던 게 아니니까 이런 식으로 해서 모아놨다는 얘기야. 알겠지? 그러면 그 정의를 사용하면 우리가 방정식까지도 구할 수가 있다는 얘기거든. 자, 도형의 방정식이라는 건 애초에 여러분 원을 먼저 그리고 도형의 방정식이라는 건 애초에 요 위에 있는 한 점, 요 한 점을 임의의 점이라고 잡고 x, y. 자, 그 다음에 요 점은 뭐라고 할까? 1,2라고 할게. 예를 들어서 1,2. 자, 그 다음에 요만큼의 거리. 요게 반지름이지 얘들아. 반지름. 이거 그대로 그냥 쓰는 거야. 뭐야? 점과 점 사이 거리잖아. 점과 점 사이 거리가 지금 여기에서는 반지름이 돼. 그래서 그걸 3이라고 한번 해볼게. 알겠지? 자, 그러면 여기에서 여기까지 거리 어떻게 구해? x의 차이의 제곱 더하기 y의 차이의 제곱 하면은 길이의 제곱이 나오고, 이렇게 루트를 씌우면 3 반지름이 나와야겠지. 됐어? 요 원리를 잘 봐. 지금 점과 점 사이 거리를 사용해서 이 도형 위에 있는, 도형은 뭐야? 원이지 원. 이 원 위에 있는 임의의 한 점을 딱 잡은 다음에 여기에서 정점까지의 거리를 구한 게 반지름이다. 이걸 사용해서 그대로 식을 짠 거야. 알겠어? 그렇기 때문에 이 형태를 그냥 원의 방정식이라고 우리가 불러주는 거거든. 근데 원의 방정식이 좀 지저분해. 그치? 지저분하기 때문에 이 루트를 좀 없앴으면 좋겠어. 그래서 양변을 모아는 없어져. 제곱하면 되겠지. 제곱을 했기 때문에 x-1의 제곱 플러스 y-1의 제곱은 3이다. 아니 9다. 이렇게 3의 제곱해서 9. 이렇게 표현이 되는 것이 바로 원의 방정식이야. 알겠어? 그러니까 원의 방정식 형태는 어떻게 생겼어? 무슨 특징? x에 대한 완전 제곱식과 y에 대한 완전 제곱식을 더해놓고, 오른쪽은 어떤 상수가 적혀있는데 이 상수가 누구의 제곱이다? 현재 반지름의 제곱이다. 이렇게 생각해주면 돼. 알겠어? 직선의 방정식은 무슨 형태? x에 대한 항과 y에 대한 1차 항과, x에 대한 1차항, y에 대한 1차항, 그리고 상수를 더해놓은 형태는 0. 요게 직선의 방정식 형태잖아. 그치? 원의 방정식 형태도 정해져 있다는 거야. 이렇게. 알겠지? 이게 이제 원의 방정식 표준형이라고 부릅니다. 표준형. 이차함수에서도 표준형, 일반형 있었잖아. 그치? 직선의 방정식에서도 표준형, 일반형 있었지. 그래서 이게 표준형이다. 완전 제곱식으로 깔끔하게 묶은 형태가 여기에서 표준형이라고 부른다. 원의 방정식 표준형. 일반형도 있지. 그건 뒤에 가서 배우고. 자, 이렇게 나와 있으면 우리가 반대로 뭐라고도 해석해줘야 된다. 중심하고 반지름을 알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해야 돼. 중심은 먼저 어떻게 구하냐? 자, 여기에서 이렇게 적혀 있으면 얘를 0으로 만드는 x값이 중심의 x좌표. 그 다음에 얘를 0으로 만들어주는 y좌표가 바로 중심의 y좌표가 되는 거야. 알겠어? 알기 쉽지?
요 녀석 우리 많이 봤잖아. 완전제곱식 어디서 봤어? 이차함수의 표준형에서 봤잖아. 거기서 꼭지점 구할 때도 어떻게 구했어? 제곱 안쪽을 0으로 만들어주면 x값, 그거를 이제 꼭지점에 x좌표 딱 했잖아. 그치? 그래서 그거를 그대로 두 개를 딱 해주면 돼. 얘를 0으로 만드는 녀석이 x는 1, 얘를 0으로 만드는 녀석이 y는 2니까 이렇게 순서상으로 적으면 이것이 바로 우리가 중심의 좌표다. 중심을 이제 한자로 쓸게. 가운데 중. 이렇게 해가지고 중심의 좌표는 1,2. 그 다음에 우변에 있는 거 누구? 반지름의 제곱. 이렇게 해가지고 반지름은 보통 radius 해가지고 영어로 radius 반지름이거든. 그래서 여기에서 r을 따가지고 우리가 지금까지 r을 계속 반지름이라고 한 거야. 알겠니? 그래서 반지름을 이제부터 r이라고 표현하겠다. 됐지?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원의 방정식의 기본적인 꼴에 대해서 알았지? 그럼 이건 뭘까? 이건 뭘까? 중심이 어디야? 원점이겠지? 왜? 얘를 말 그대로 완전 제곱식으로 봐서 얘가 0이 되도록 하는 x값 자체가 그냥 x좌표잖아. 그치? 그래서 그냥 보자마자 0, 얘도 0으로 만드는 y값이 0이기 때문에 원의 중심의 좌표는 0,0 원점인 거야. 그러니까 전부 다 그냥 x제곱 플러스 y제곱만 적혀져 있으면은 중심의 좌표는 무조건 원점이다. 이렇게 박아버리면 돼. 알겠지? 그 다음에 우변에 있는 녀석이 반지름의 제곱이라 그랬으니까 16에다가 제곱근을 씌우면은 반지름이 나오겠지. 자, 반지름의 길이는 4다. 이렇게 구해주면 된다. 알겠어? 자, 그럼 한 번만 더 연습해봐. 거기에서 176번 한번 여러분이 풀어볼래? 다 할 수 있을 거야. 지금 176번 1, 2, 3, 4, 5번 한번 해봐. 그 다음에 이제 내용 나간다. 아래쪽에 177번도 해봐. 다른 사람은 예제 1번으로 가시고 86쪽에 오늘은 예제 10번, 11번만 제외하고 나갈 때 자, 하는 중. 다 돼? 됐니? 다 된 거. 됐어. 177번 넘어가. 일단. 자, 일반화해서 적어보자. 공식이라고 외우는 건 아니야. 외우라는 게 아니라 항상 원리가 중요하다고 해서 그냥 원이라는 거의 정의 자체가 한 정점으로부터 떨어진 거리이기 때문에 우리가 중심의 좌표를 a, b라 하고 반지름을 r이라고 했을 때 우리가 그렇게 생긴 원의 방정식의 형태는 이처럼 생겼다. 어떤 형태? x에 대한 완전제곱식. 여기에서 이 완전제곱식을 짤 때 어떻게 짜주면 된다? 중심에 x좌표를 그대로 마이너스 붙여서 식으로 나타내면 된다. 완전제곱식으로. a를 넣어서 0이 될 수 있게 그렇게 만들면 돼. 얘가 만약에 1이면 여기에다가 x-1 그렇게 적으면 된다. 자, 그래서 중심의 y좌표가 또 여기 중심의 y좌표에 마이너스 붙여서 그냥 쓰면 돼. 완전제곱식으로. 그래서 y-2의 제곱. 그 다음에 반지름의 제곱이 우변에 무조건 들어온다. 이런 형태. 됐지? 자, 그래서 뒤로 넘어가서 이제 예제 문제를 보면은 응용 문제도 살짝 나오지 이제. 자, 중심이 마이너스 1,2고 반지름이가 아니라 점 3,1을 지나는 원의 방정식을 구하시오 라고 했어. 그래서 우리가 원의 방정식 형태가 어떻게 된다? 중심에 x좌표를 넣어서 0이 될 수 있게끔 적어주면 완전제곱식이 x 플러스 1의 제곱 이렇게 나오고, 그 다음에 중심에 y좌표를 넣어서 0이 될 수 있게끔 만들면 y 마이너스 2의 제곱 이렇게 나오지? 여기까지는 그냥 중심의 좌표만 보고도 쓸 수 있어야 돼. 알겠어? 자, 그 다음에 이제 뭐야? 3,1을 지난다 그랬어. 3,1을 지난다 나오면 뭐야? 지난다. 대입이지. 근데 식을 완성한 다음에 대입해야지. 여기서 반지름을 모르니까 얘만 뭐라고 넣자?
R의 제곱 이렇게 놔준 다음에 3,1을 지난다고 했으니까 얘가 여기다가 이거를 대입해주면 끝나는 거지. 됐어? 그럼 R을 구할 수 있겠지. 반지름을. 3,1 여기다 대입하면은 16 플러스 1이니까 R의 제곱의 값은 얼마다? 시작. 17이다. 잘 할 수 있겠지? 너무 쉬워. 자, 그래서 17 요거를 그대로 그냥 식에다가 적어주면 되는 거니까 x 플러스 1의 제곱 플러스 y 마이너스 2의 제곱은 17이다. 이 정도까지는 다 되겠지. 그래서 1번 이 정도 풀어봤고, 자, 그 다음에 2번 내용은 바로 응용 들어가는 건데, 우리가 원의 성질을 알고 있다면 원에서 지름이라는 거는 가장 긴 현이야. 알겠어? 가장 긴 현. 그렇기 때문에 얘는 중심을 지나는 현이다. 지름이라는 게 그런 거야. 알겠어? 그래서 지름의 양끝점을 잡아가지고 요 양끝점의 좌표를 거기에서 얼마? A 1,4라고 했고, 좌표 평면 그리지 마. 알겠어? 그냥 하는 거야. 자, B는 뭐야? 5,6이다. 이렇게 지름의 양끝점, 말 그대로 양끝점을 잡아서 알려준 거야. 알겠어? 자, 그러면 이 상태에서 우리는 뭐야? 반지름이라는 게 지름의 절반이기 때문에 요 중앙에 원의 중심이 있으면 A와 B의 뭐를 구한 것이 원의 중심이 돼? 무슨 점? 중점이겠지. 그지? A, B의 중점이다. 이렇게 보면 되는 거야. 알겠지? 성분 A, B의 중점. 자, 중점의 좌표 다 구할 수 있지. 1,4하고 5,6. 중점이란 건 뭐다? 평균이다. 평균이란 건 뭐다? 두 개를 더한 다음에 몇으로 나눈 거? 2로 나눈 거다. 그지? 그래서 1 더하기 5 한 다음에 2로 나누면 3. 4 더하기 6 한 다음에 2로 나누면 5. 다 되지? 그래서 3,5라고 구해주면 된다. 바로 할 수 있지. 평균 구하는 거야. 평균. 자, 그래서 3,5를 중심으로 하잖아. 딱 됐네. 앞에서 했던 대로 중심을 알면 그 x좌표와 y좌표를 그대로 넣어서 0으로 만들어줄 수 있는 완전 제곱식 두 개를 짠다. 이렇게 해가지고 오른쪽은 몰라 아직. 아래 제곱이라고 놔둔 다음에 1,4를 지나잖아 현재. 얘도 지나잖아. 둘 중에 아무거나 하나를 여기다가 넣어주면 돼. 알겠어? 아니면 무슨 방법도 있을까? 보이니? 이 길이가 반지름 아니야? 이것도 알고 이것도 아는데 그냥 점과 점 사이 구하면 반지름이지. 그게 쉬우시면 그걸로 하고, 아니면은 지나는 한 점이라고 생각해서 얘를 그냥 대입을 해도 돼. 알겠어? 방법은 여러 가지야. 자, 그래서 1,4 여기다가 한번 대입해 볼게. 그러면 4에다가 4 대입하면 1. 자, 이렇게 해서 그냥 r제곱이 5다. 바로 나오지? 응? 본인이 쉬운 방법 선택해서 하면 돼. 알겠지? 자, 그래서 여기는 5. 됐지? 자, 넘어가서 또 응용 문제거든? 넘어가기 전에 한 번 해볼까? 한번 연습해볼까? 여러분, 원 오늘 처음 봤잖아. 182번하고 183번 한번 해보고 갈까? 성급하게 가기보다 중요하니까 이게. 자, 또 지우는 동안 이것만 하면 지우는 시간. 됐어?
1번 다시 해보자. 그것만 다시 해봐. 개념 문제 되지? 그냥 쓰면 돼. 시계 형태를 앞에서 뭐라 그랬어? 중심을 그대로 빼서 제곱을 하면 완전대로 형태가 만들어진다. 그걸 두 개를 x에 대해서 y에 대해서 쓰고 오른쪽에 우리는 반지름이 제곱되고 온다 그러지? 그럼 이제 지나는 점을 여기다가 하나 대입을 해주면 r제곱이라고 부르고 이 r제곱을 구하는 과정이 되는 거야. 1,0 여기다가 대입만 하면 r제곱 나와서 그걸 다시 쓰면 되겠지. 맞아. 잘했어. 자, 쉬는 시간 가질까? 지금? 잘하고 있어. 자, 이제 어디냐? 한 문제만 더 하고 또 새로운 걸 배워가야지. 네, 일반형도 배워야 되고 좌표축과 접하는 원의 방정식 그것도 이제 배우고. 네, 너무 공식을 주입하려고 하면 안 돼. 공식이 아니야. 예제 3번. 이거는 공식 없어? 안심해. 공식이 아니야. 중심이 x축의 위에 있다. 중심이 x축 위. 어디? x축 위. 그래서 예제 3번에 보면 이런 말이 적혀 있어. 중심이 x축 위. x축 위에 있는 점의 좌표지? 그러면 x축 위에 있는 점의 좌표를 일단 나타내 볼까? a, 0 이렇게 나타내지? x축 위에 있으니까 y 좌표는 0일 거야. 그지? 그래서 a, 0 이렇게 나타낼 수가 있어. 일단 얘를 그러면 뭐로 하겠다는 거야? 중심으로 하겠다 이런 말이지. 중심은 a, 0 됐습니까? 자, 그러면 일단 여기에서 내가 x-a제곱 플러스 y제곱까지도 적어줄 수 있지? 반지름은 아직 모르겠으나 자, 옆에 보면은 두 점 1,-3과 6,2를 지나는 원의 방정식을 한번 구해보래 여러분한테. 자, 그러면 이렇게 놓자. 요 반지름을 일단 모르겠으니까 r제곱이라 놓고 지금 그러면 미지수가 a하고 r 요렇게 두 개 있잖아. 그지? 미지수 두 개면은 그냥 식도 두 개이면 되는 거라서 여기 문제에서 주어진 1,-3과 6,2라는 지나는 점, 그지? 지나는 점을 그냥 어떻게 해주면 된다? 또 대입해주면 된다. 그지? 자, 얘네들을 지나는 점으로 보고 여기에다가 그냥 쏙 대입을 해주면은 그냥 식 두 개가 나와서 그 식 두 개를 뭐 하면 돼? 연립하면 끝나. 알겠지?
자, 그래서 여기 1, 마이너스 하면 여기다 집어넣으면 1 빼기 a제곱. 잘 따라와. 그냥 눈으로 봐. 자, 9는 r제곱. 자, 이렇게 쓸 수 있지. 그 다음에 6, 2 여기다가 대입하면은 6 마이너스 a의 전체 제곱 플러스 4는 r제곱. 어때? 자, 이렇게 해가지고 둘을 연립한다는 생각을 할 수 있지. 자, 연립을 하긴 하는데, 자, 그냥 연립을 막 더하고 빼고 하는 게 아니라, 그냥 r제곱하고 r제곱이 같잖아. 그지? 이 둘이 같은 거잖아. r제곱이. 그러니까 그냥 식 자체를 그냥 뭐라고 넣으면 돼? 얘랑 얘를 같다고 놔주면 되지. 는 양옆으로. 그지? 자, 그래서 이런 거를 이제 우리가 등치법이라고 하는데 뭐 필요 없고, 자, 이렇게 해가지고 둘이 같다고 놔주면 2차 방정식도 아니고 1차 방정식이 나온다. 자, 이렇게 해서 그냥 여기에서 a제곱 날라가고 여기서 a제곱 날라가는 거잖아. 그지? 그래서 바로 적어. 마이너스 2a 플러스 1 플러스 9 왼쪽. 그 다음에 이쪽에서 마이너스 12a 플러스 36 플러스 4 이렇게 되겠지? 됐나? 자, 해서 마이너스 12a만 왼쪽으로 넘겨주면 얼마? 10a. 그 다음에 1하고 9하고 더하면 10이고 넘어가서 26 더하기 4니까 30 이렇게 돼서 a 값은 얼마다? 3이다. 이렇게 나오겠지? 자, A값 구했다고 끝난 거 아니야? 자, 여기에다가 이제 또 대입해서 뭐 구해야 돼? R제곱 구해야지. R제곱. 그지? R을 구해야지. 반지름. 자, 여기에다가 3 대입하면은 4 더하기 9니까 R제곱은 얼마? 14. 이렇게 구할 수 있겠지? 나머지 하나도 이제 미지수 찾았으면 대입해가지고 나머지 미지수도 찾아줘야지. 이렇게. 자, 해가지고 내가 식을 적어보면 어떻습니까? X 빼기 3의 제곱 플러스 Y제곱은 얼마다? 13이다. 이렇게 쓰면 깔끔하지. 됐어? 좋아. 자, 그러면 요 옆에 또 186번도 있고, 그지? 뭐 해볼까? 여러분. 186, 187번 이 두 개만 해봐. 유사 문제만. 유사 문제만이라도. 여러분이 할 수 있으면 돼. 응용 문제는 이제 변형 문제로 나중에 풀어보고. 한번 해보고. 중심이 y는 x 위에 있대. 밑에 보면. y는 x도 도형의 방정식이잖아. 어떤 도형의 방정식 위에 있는 점의 좌표는 항상 미지수로 나타내서 x좌표를 내가 a라고 했으면 여기에다가 x좌표에 실제로 a를 대입해서 나오는 y값을 y좌표라고 해주면 되지. 그러니까 x좌표랑 y좌표가 같은 애들이 모인 때가 y는 x잖아. 그렇지? 그래서 y는 x 위에 있는 점이라 그러면 바로 a, a 이렇게 놔주면 돼. 한번 풀어봐. 다한 사람은 85번, 아니 85쪽을 보면 돼.
여기가 마이너스인데. 그래서 마이너스 16이니까 걔를 반대로 왼쪽으로 넘겨서 됐어. 그래서 여기가 마이너스 4로 바뀌고 그 다음에 오른쪽에 있는 R제곱은 다시 뭐야? A 값이 다르게 나왔으니까 됐어. 나름 이거는 딱히 얘들아 공식이 없기 때문에 그냥 진짜로 맨땅에 헤딩하는 거야 이게. 이거는 공식이 없어. 그냥 연립해서 지금까지 여러분이 했던 대로 풀면 되는 거야. 수학적 법칙대로. 자, 한번 연습해봤어. 한 문제라도 연습해봤으면 괜찮아. 잘하고 있네. 세 번째를 거의 보고 있네. 지웠네. y는 x 위에 있으면은 a, a. 그치? 그러니까 y는 만약에 2x 플러스 1 위에 있는 점을 나타내고 싶다. x 좌표는 무조건 a로 하고 y 좌표는 여기다가 대입해서 이렇게 나타내주면 돼. 그치? 이게 그냥 y는 2x 플러스 1 위에 있는 임의의 점이야. 임의의 점을 내가 하나 만들고 싶으면 이렇게 만들면 돼. 알겠지? 자, 다음 사람은 85쪽을 피면 돼요. 85쪽. 거기서 이제 아픈 문제 있으면은 한 176, 177번 중에서 아픈 거 있으면 하고. 수원 다한 번? 보자. 여기 다 풀었네? 네? 맞았네? 다 됐네? 잘하네? 좋아. 자, 다음 나갑시다. 자, 이 그림을 봐. 앞에 크게. 자, 이 프로젝터 아주 크게 그려놨다. 아주 좋아. 빠르게. 자, 이제 요걸 할 건데 이 지금 상황을 봐봐. 어떤 상황이니? 제일 쉬운 문제거든. x축에 접하는 원이지. 그래서 원을 이렇게 딱 그려놨을 때 원의 중심이 뭐야? 중심의 좌표는 3,1 이렇게 찾을 수 있지. 바로 중심이 필요해. 우리는 원의 방정식을 짤 때 중심이 먼저 필요하다. 그 다음은 이제 일단 이렇게 쓰자. x 빼기 3의 제곱 플러스 y 빼기 1의 제곱. 이렇게 당연히 쓰지. 그 다음에 이제 반지름에 제곱하면 되는데 반지름이 몇 센치? 아니 몇 센치가 아니라 몇? 요거지 요거 1. 그치? 그래서 반지름을 일단 1 이렇게 적어. 완성. 근데 여기에서 우리는 항상 이렇게 생각한다. x축에 접하는 원이면 중심에 무슨 좌표가 반지름이 된다? 이게 1이라는 숫자가 중심의 무슨 좌표야? y좌표지. 그럴 수밖에 없지. y좌표라는 거는 한마디로 x축에서 떨어진 거리거든. 알겠어? 그래서 원이라는 게 이렇게 접하게 되면 접했을 때 당연히 상황 자체가 이렇게 접하게 되면 접하는 그 접점에서 원의 중심까지의 거리가 y좌표가 될 수밖에 없어. 알겠어? 근데 이걸 외우란 소리 아니야. 그냥 그림 그리다 보면 빨리 풀 수 있는 거야. 이거를 그냥 공식이라고 생각해서 먼저 외우고 풀어버리면 도움이 많이 안 돼. 알겠지? 그래서 일단 처음에 맨 땅에 헤딩하는 게 가장 중요해. 그래서 옆에도 봐봐. 여러 가지 경우가 있단 말이야. 이걸 어떻게 다 외울 수는 있겠지만 여러분 외우지 마. 그래서 공식이란 건 필요할 때만 쓰는 거니까 요거 이번에 y축에 접할 때잖아. 그지? 그럼 특징을 봐봐. 그냥 보일 때 마이너스 2,4가 중심이니까 내가 중심을 가지고 이제 방정식을 짜면 x 플러스 2의 제곱 플러스 y 빼기 4의 제곱. 자, 여기까지 짠 다음에 이제 반지름의 제곱을 생각하겠지. 그래서 생각해봐. 그건 뭐야? 2잖아. 그지? 2가 뭔데? 일반화하면은 뭐야? 일반화하면 y축에 원이 접하게 되면 중심에 무슨 좌표가 반지름이 된다? x좌표의 절대값이 반지름이 된다. 물론 마이너스 2가 길이가 될 수는 없으니까 절대값이 반지름이 된다. 알겠지? 근데 이걸 외우지는 말란 말이야. 그냥 그리면 알 수 있다고. 그리면 그냥 이 길이가 반지름이잖아. 이 길이가 뭔데? 쭈루루룩 내려와서 요 길이잖아. 됐지? 그래서 그냥 2다. 이렇게 알 수 있으니까 이렇게 적고 넘어가란 소리야. 외우지 마. 알겠지? 외우지 않으려고 용 쓰지 말고. 그러란 소리 아니야. 항상 선생님은 공식이라는 걸 외우고 쓰라고 하는 적이 없어. 딱히 쓰면서 외우라고 하는 거지. 항상 모든 공식은 다 그래. 쓰면서 외워라. 외운 다음에 문제 풀려고 하지 말고. 알겠어? 그렇게 적용하면서 사고력도 느는 거야. 자, 이거는 지금 어떤 상황입니까? x축과 y축 동시에 접하는 거지. 동시에 접할 때도 문제 없지. 여러분 그림 잘 그려놨잖아. 자, 그래서 중심의 좌표 찾으면 몇 컴마며?
5, 마이너스 5. 자, 반지름 미리 찾아볼까? 반지름은 몇? 더 쉽잖아. 5지. 요 길이도 5고 당연히 요 길이도 5잖아. 그냥 똑같이 5지. 그러니까 x축까지의 거리도 5고 그 다음에 y축까지의 거리도 5잖아. 그러니까 당연히 여기에서 x좌표와 y좌표 상관없이 그냥 거기에 절대값 씌워주면 무조건 반지름 되는 거야. 알겠어? 그래서 이거 엄청 짜기 쉬운 거야. 근데 말이야. 이렇게 해서 그림이 잘 그려져 있으면 여러분이 그냥 이렇게 하기 쉬워. 근데 이제 밑에를 봐봐. 180번을 봐봐. 그렇게 말로 적혀 있으면 여러분이 이제 생각이라는 걸 해야 돼. 그래서 공식에 너무 집착을 하면은 여기서 실수하기 마련이거든. 그래서 일단 어떻게 해보자. 맨 땅에 헤딩해보라 그랬어, 쌤이. 이게 가장 좋아. 이렇게 X축, Y축 본인이 직접 그려보고 컴파스 필요 없이 그림 잘 못 그려도 되니까 중심이 점 1,2고래. 나도 잘 못 그려. 1,2를 찍어.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가 중심이야. 맞아? 핵심만 파악해. 난 지금 핵심이 뭐야? X축에 접하는 원만 잘 그리면 돼. 맞아? 내가 뭐 직선에 접하는 접선 그려라고 그랬어? 아니잖아. 그냥 X축에 접하기만 하면 돼. X축에 접하는 원을 이렇게 동그랗게 그려봐. 못 그려. 못 그려도 상관이 없어. 왜? 난 지금 구하려고 하는 게 이거기 때문에 뭐? 반지름. 이것만 쏙쏙 빼먹으면 되잖아. 그치? 요게 반지름인데 요 반지름만 잘 구하면 돼. 반지름만 잘 구하면 돼. 얼마야? 이겠지. 맞아? 자, 이렇게 해가지고 여러분이 그림을 직접 그려서 하면 돼. x-1의 제곱 플러스 y-2의 제곱. 무조건 중심의 좌표를 이용해서 우리가 뭐 좌변을 짤 수 있다. 표준형을 짤 수 있다. 이렇게 한 다음에 우리는 이제 문제는 반지름뿐인데 반지름이 외우는 거 아니라 그랬어. x축에 접하면 중심의 y좌표다. 이렇게 반대로 x축에 접하면 y좌표, y축에 접하면 x좌표 되는 건데 그걸 외우는 게 아니라 하다 보면 외워진다고. 자, 그래서 여기에 있는 길이 2를 짜가지고 4 이렇게 제곱해서 4 하면 되는 거지. 그래서 이렇게 여러분이 할 줄 알면 이제 무적이야. 어떻게 나와도 이제 문제 풀 수 있어. 자, 봐봐. 점 마이너스 3,4가 중심이래. 그럼 당당하게 x 플러스 3의 제곱 플러스 y 마이너스 4의 제곱부터 적어지고 그 다음에 반지름의 제곱을 하면 되는데 여기서 y축에 접하는 원이라 그랬으니까 여기서 x좌표 쪽을 봐주시면은 제곱해서 9 이렇게 만들 수 있는 거야. 이게 공식인데 여러분이 이제 헷갈릴 수 있으니까 무조건 그림 그린 다음에 하는 게 좋다는 거야. 알겠지? 그림 그린 다음에 마이너스 3,4 마이너스 3,4 지금 이거는 여러분이 공식이 단일화됐기 때문에 그림이 딱 필요하지 않은 것처럼 보일 수도 있어. 근데 3번과 같이 X축과 Y축 동시에 접하는 그림은 무조건 그려서 확인해야 돼. 알겠지? 여기는 X축과 Y축을 동시에 접할 때는 여러분 외워줘야 될 공식이 4가지야. 4가지. 내가 일단 왠지 설명을 해볼 건데 자, 여기에서 그려보니까 이제 또 나오지? 3이 반지름이라는 거? X좌표가 반지름 맞지? X좌표의 절대값 정확히는. 자, 그래서 그렇게 그냥 생각만 해놓고 있으면 되고 이게 빨라지면 여러분 그냥 머리로도 풀 수 있다. 자, 그 다음에 중심이 점 4,4를 일단 뭐라고 써야 돼? x 빼기 4의 제곱 플러스 y 빼기 4의 제곱 쓰시고 그 다음에 이제 반지름의 제곱인데 여기에서 그러면 4,4가 중심이니까 얘는 지금 너무 쉬워. 4,4는 어디야? 1사분면이지. 1사분면에 찍혀. 중심이 4,4이면서 여기에서 x축 y축과 동시에 접하려면 너무 커서 지금 이렇게 그려줄 수밖에 없지. 잘 그렸네. 이 정도는. 그래서 이렇게 하면은 요 길이랑 요 길이가 동시에 4가 되기 때문에 반지름이 4다. 그렇게 하면 되는 거야. 알겠지? 근데 이게 문제에서 이제 몇 사분면에다가 그려야 되냐라고 물어볼 때가 있어. 근데 당연히 중심이 4,4면 1사분면이겠지. 1사분면에 중심이 존재하니까 당연히 x축, y축에 동시에 접하려면은 1사분면에 원이 그려질 수밖에 없다. 요거를 하나, 둘, 셋, 네 개로 늘려놓은 게 공식이야. 그래서 공식을 외우는 게 독이 돼. 이거는 오히려 그냥 여러분이 문제 보면서 당연히 4,4면 뭐야? 당연히 중심이 4,4면 x 빼기 4의 제곱 더하기 y 빼기 4의 제곱이라고 적어야 되는 게 맞고 그 다음에 거기에서 x좌표의 절대값, y좌표의 절대값 자체가 반지름이 되니까 제곱하면 바로 16 얻을 수 있잖아. 됐어? 이거를 그려서 여러분들이 확인하면 응용 문제를 풀 수가 있는 거야. 공식이 아니야. 알겠어? 1사분면, 2사분면, 3사분면, 4사분면 이렇게 4가지의 공식이 있거든? x축, y축에 동시에 접할 때 그렇게 공부하면 안 돼. 알겠지? 자, 이렇게 그림을 생각하면서 풀면은 응용 문제를 풀 수가 있다. 이런 기본 문제 말고 자, 넘어가서 이제 순서가 이래. 일반형보다 지금 이걸 먼저 하는 거야, 여러분. 자, 94쪽을 키세요. 94, 96 먼저 해치우고 일반형을 배운다. 자, 배우는 순서가 딱 이게 맞아. 일반형이 여러분 어려워.
일반형이 어려워. 지금까지 완전 제곱식의 계산이 익숙치 않다면 어려울 수 있어. 일반형이. 근데 내신에서도 많이 나오고 수능에서도 더 많이 나오는 게 일반형이거든. 그래서 나중에 배우는 거야. 오늘 못 배울 수도 있고. 배우나? 자, 어찌됐든 예제 7번. 자, 할 수 있지 얘들아. 예제 7번 1번 시작. 자, x 플러스 1의 제곱 플러스 y 플러스 4의 전제제곱은 9다. 자, 요 녀석의 중심과 같대. 중심 얼마? 시작. 마이너스 1, 마이너스 4. 좋아. 마이너스 1, 마이너스 4. 중심. 자, 이렇게 적어놔. 중심. 됐지? 자, 그 다음에 이제 반지름은 3인데 그거는 뭐 중요치 않고 중심만 갖다 그랬으니까 중심만 뽑아 먹어. x 플러스 1의 제곱 플러스 y 플러스 4의 제곱. 마이너스 1, 마이너스 4가 중심인 원의 방정식을 바로 짜는 거야. 근데 여기에서 내가 그림을 머릿속에서 생각을 해보니까 내가 x축, y축 이렇게 딱 그려놓은 다음에 마이너스 1, 마이너스 4를 딱 찍고 나서 중심이 여기 있네. 그치? 중심이 여기 있고 어느 축에 접하게? x축에 접하게 이렇게 머릿속에서 생각을 하면 잘 그렸네. 이렇게 해가지고 이게 반지름이지. 그래서 그러니까 이 반지름은 얼마다? 4다. 이렇게 맞출 수가 있지. 그래서 머릿속에서 그림을 그리시고 처음에는 나중엔 그림 안 그려도 그냥 너는 그냥 y좌표다. 그래서 y좌표의 절대값이 반지름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면 나중에 엄청 빨리 풀 수 있다는 거. 알겠어? 자, 그 다음에 이제 2번은 두 점을 지난데 여러분. 2번 마이너스 1,0과 마이너스 2,1을 지나면서 어디에? y축에 접하는 원을 구하시오래. 자, 이것도 한번 그림 그려볼까? 마이너스 2,1 요 점을 지나면서 마이너스 1,0 요 두 점을 지나면서 y축에 접하게 그려버려. 쉽지 않네. 잠깐만. 그러니까 이게 그리는 의미는 없어 사실. 그냥 이렇게 생겼다라는 거야. 중심은 우리가 따로 구해야 돼. 알겠지? 중심은 우리가 따로 구해야 돼. 중심은 모르니까. 그지? 자, 그래서 이렇게 한번 놔보자. y축에 접한다 그래서 그러면 중심을 한번 a, b라고 놔봅시다. 우리 a, b. 자, 그럼 당연히 x-a의 제곱 플러스 y-b의 제곱까지 우리가 짤 수 있지. 중심도 모르니까 그냥 a, b라고 놓은 거야.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거 반지름을 이제 r이라고 놔야 돼? 아니지. 미지수는 웬만하면 적은 게 좋은데 우리 좋은 걸 알려줬잖아. 어디에 접한다? y축에 접한다. 자, y축에 접하는 상황이면 이 반지름의 길이가 누구와 같다? a의 절대값과 같겠지. x좌표의 절대값과 같겠지. 이해됐어? 자, 그러니까 여기에다 뭐라고 쓰자? 어차피 절대값이니까 a가 양수든 음수든지 간에 어차피 제곱하면은 그냥 이 숫자를 제곱한 거랑 같잖아. 절대값을 제곱하나 이 숫자를 제곱하나 똑같잖아. 그치? a제곱이라고 적으면 돼 그냥. 그 다음에 여기 지금 미지수가 두 개지? a랑 b 두 개밖에 없지 종류가. 자, 그러면 두 점을 준비를 해줬으니까 이 두 점을 갖다가 여기다가 어떻게 하면 돼? 대입하면 되겠지. 지나는 점이라고 했으니까 이렇게 지나는 점이니까 얘네들을 여기다가 대입할 수 있다. 그렇게 대입해가지고 연립방정식 푸시면 끝. 됐지? 자, 그러면 여기에다가 마이너스 1,0 대입하면은 마이너스 1 마이너스 a의 제곱 플러스 b제곱은 a제곱 이렇게 되겠고 마이너스 2,1 대입하면 마이너스 2 마이너스 a제곱 플러스 1 마이너스 b의 제곱은 a제곱. 자, 이렇게 되겠지. 이 두 개를 연립한다 이거야. 그래서 됐지? 자, 여기에서 그러면 정리를 좀 할까? 여기에서 마이너스는 플러스로 둘 다 바꿔줄 수 있잖아. 여기도 마이너스는 플러스로 이렇게. 됐지? 여기서 그러면 우변에 있는 a제곱이랑 좌변에 있는 a제곱은 사라져. 맞지? 자, 여기에다가 다시 쓸게. 2a 플러스 1 플러스 b제곱은 0이다. 이렇게 정리해서 쓸 수 있지? 2a 플러스 1 플러스 b제곱. 됐지? 자, 그 다음에 여기도 정리해서 쓰자. a제곱하고 a제곱 이쪽에 사라지겠지? 자, 그 다음에 여기에서 2배 하면 4a. 그 다음에 이쪽에서 2제곱하면 4. 그 다음에 여기에서 이거 제곱하면은 플러스 b제곱 마이너스 2b 플러스 1은 0. 이렇게 되겠지? 정리하면 이렇게 된다. 한 번 더 해볼까? 자, 4a 플러스 b제곱 마이너스 2b 플러스 5는 0. 최대한 줄여서 이렇게 나타냈어. 됐지? 또 어떻게 봐?
여기서 2a 플러스 1 플러스 b제곱은 0이고 여기는 4a가 있고 b제곱도 있고 마이너스 2b가 있기 때문에 마이너스 2b 얘 때문에 b에 대한 1차항이 남았잖아. 그러면 정리를 이렇게 해야겠다. 그치? 여기서 b를 없앨 수는 없고 여기서 2a는 마이너스 1 마이너스 b제곱 자 이렇게 정리를 하자. 이렇게 정리를 해서 요를 여기 4a 자리에다가 대입하자. 알겠지? 2a의 몇 배가 4a야? 2배지. 자, 양변에다가 2배 하면 4a는 마이너스 2 마이너스 2b제곱 이렇게 된다. 됐지? 자, 여기에다가 이제 대입을 해주면 마이너스 2 마이너스 2b제곱 플러스 b제곱 마이너스 2b 플러스 5. 그냥 계산이야 얘들아. 계산. 두려워하지 말고. 자, 여기에서 이거 계산하면 마이너스 b제곱 되고 마이너스 2b제곱 플러스 3되고 할 수 있겠지? 자, 2차 방정식 나왔다. 해야 돼. 왜 원의 방정식을 사람들이 이제 어려워하는 이유가 계산이 많기 때문인데 이렇게 왕도가 없어. 사실 이거는 진짜 내가 막 좋은 거 있으면 여러분한테 알려주는데 이건 진짜 계산은 여러분 지금까지 배운 지식으로 해야 돼. 알겠지? 그래서 b제곱 플러스 2b 마이너스 3 잘해봤자 이 양변에 마이너스 곱해가지고 이렇게 만들어준다. 됐지? 이거 정도밖에 없어. 자, 그래서 b 플러스 3 b 마이너스 1 자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b는 마이너스 3 또는 1이다. 쓸 수 있지? 자, 그러면 요거 각각의 값에 따라서 a 값이 이제 자동으로 나오겠지? 요거 여기다 집어넣으면 가장 쉬운 거지? 여기다가 집어넣는 게. 자, 그래서 b제곱의 값에다가 저 마이너스 3을 여기다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0이니까 마이너스 1 마이너스 9니까 마이너스 10이 되지. 결과를 먼저 말해버렸어. 그래서 마이너스 10을 2로 나눠주면은 a가 얼마? 마이너스 5 이렇게 나오겠지? 그래서 그 다음에 1 여기다가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이니까 마이너스 2 되고 2로 나눠주면은 또는 마이너스 1 이렇게 나오겠지 얘가. 됐니? 자, 그러면은 a가 마이너스 5일 때 b는 마이너스 3이야. 그래서 이렇게 적어보자. 마이너스 5, 마이너스 3 얘가 하나의 중심의 좌표가 되겠지. 됐어? 그 다음에 마이너스 1일 때 1이야. 마이너스 1, 1 이렇게 적어보면 하나의 또 중심의 좌표가 되겠지. 몇 개 나왔어 지금? 2개가 나왔어. 2개가 나왔어. 2개. 왜 2개 나왔어? 2개일 수도 있다는 거야. 여기에서 내가 잘 그릴 자신은 없지만 마이너스 5, 마이너스 3 여기가 중심이 되면서 어디였어? 마이너스 1, 0과 마이너스 2, 1을 지나는 됐지? 이 정도면 됐잖아. 요 점과 요 점 동시에 지나면서 얘가 마이너스 5, 마이너스 3이 중심인 y축에 접하는 원이 나왔다. 최대한 열심히 그린 거야. 자, 그 다음에 마이너스 1, 1이 중심이래. 작은 원. 마이너스 1, 1 여기가 중심이 되면서 이 2개. 다른 색으로 할게. 빨간색. 이 2개의 점을 이렇게 지나는 거야. 내가 처음에 그렸던 원이 이거지? 이렇게 생긴 거지? 자, 이렇게 생긴 원이 하나가 더 나오는 거야. 2개 나오는 거야. 그래서 알겠어? 그래서 여러분 2점을 지나는 점이 2점을 지나는 원이라 그러면 1개 나오는 게 아니라 2개 이상 나와. 그래서 일단 무수히 많이 나와. 무수히 많이. 2점을 지나는 원은 무수히 많아. 그런데 그 중에서 y축에 접하도록 만들어주면은 이렇게 2개밖에 없다는 소리야. 알겠지? 자, 이런 식으로 보여주면 된다. 생각을 이렇게 해야 돼. 자, 이 원이라는 거는 친해지는 게 좋은데 좋은 정도가 아니라 친해져야만 하는데 친해지려면 자꾸자꾸 원을 그려봐야 되거든 사실. 그래서 그래프를 문제 풀 때마다 그릴 필요가 없어도 사실 그려야 되는 게 원이야. 이렇게 그리셔야 친해지고 사고력을 통해서 좀 어려운 문제를 풀 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알겠지? 자, 그 다음 다 됐으면은 뒤쪽으로 넘어가서 96쪽을 보시면은 X축, Y축과 동시에 접하는 원의 방정식이라고 해가지고 거기 예제 8번 밑에 보면은 뭐야? 공식이 4개가 있지. 외우지 마. 왜 외워 그거를? 안 돼. 그려. 알겠지? 생각을 해보면은 외울 필요가 없어. 자, 예제 8번을 보면은 점 2,1을 지나고 X축, Y축에 동시에 접한대. X축, Y축에 동시에 라는 말이 들어갔지. X축, Y축에 동시에 접한대. 2,1을 지나고래. 그러니까 여기에서는 몇 사분면 뒤에 점이 중심인지를 안 알려줬잖아. 큰일이지. 어떻게 할래 얘들아? 여기서 보지 마.
해설 보지 마. 안 돼, 안 돼. 바로 생각을 해야 돼. 얘들아, 생각을 해야지. 해설을 답을 말하면 안 돼. 생각을 조금만 해보자. 실패를 해야 이게 가치가 있는 거야. 생각해봐. 생각해봐. 생각이라는 거는 그래프를 그려야지 나와. 얘들아. X축, Y축을 딱 그려놓고 저기 있는 2,1을 지난다 그랬지. 2,1을 지난다고 알려줬잖아. 2,1을 찍어봐. 이 점을 지난다는 거야 지금. 이 점을 지난다고 했어. 이 점을 지나면서 어디하고 어디에 접한다. X축, Y축에 동시에 접한다. 그치? 생각을 해봐. 저 2,1을 지나면서 X축, Y축에 동시에 접하려면 얘가 굳이 중심이 아니어도 괜찮잖아. 그치? 얘가 중심이 아니어도 어차피 얘를 지나려면 1사분면에 중심이 존재할 수밖에 없어. 이런 식으로. 겁나 큰 거 하나. 그치? 그 다음에 또 있어. 좀 작은 거 하나. 이런 식으로 해서. 이게 좀 작은 원으로 하나 더 생길 수 있어. 알겠어? 이렇게 해가지고 두 가지가 생겨. 두 가지. X축, Y축에 동시에 접하는 원이 이제 이렇게 해서 두 가지가 생기는데 두 가지가 생긴다는 걸 알고 시작하는 게 아니라 그냥 구하다 보면 두 개가 나와, 중심이. 알겠어? X좌표랑 Y좌표가 똑같을 거 아니니? 중심은 뭐겠어? 하나 A, 하나 A. 중심의 X좌표와 Y좌표가 똑같아야 반지름의 길이가 일정해서 반지름의 길이가 X좌표, Y좌표와 동시에 같아서 X축과 Y축과 동시에 접할 수 있잖아. 맞아? 그렇기 때문에 애초에 그냥 중심의 좌표를 짤 때부터 이렇게 놓을 수 있는 거야. 알겠어? 자, 그런데 만약에 문제에서 이거를 바꿔놔가지고 요쪽 2,1이 아니라 문제에서 제시한 점의 좌표가 마이너스 2,1이라면 어떨까? 마이너스 2,1을 지나는 X축과 Y축에 동시에 접하는 원을 여러분 보고 구하래.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여기서 중심의 좌표를 또 이거를 그냥 Y축에 대해서 대칭 이동시킨 거잖아. 그렇게 한번 생각해보면 얘 중심의 좌표가 이제 어떻게 돼? 마이너스 A,A가 되지. 됐어? 그럼 얘는 어떻게 짜야 돼, 식을? X 플러스 A의 제곱 플러스 Y 마이너스 A의 제곱 이렇게 짜야 될 거 아니야. 이게 좀 다른 거야. 이게 공식에 그렇게 적혀 있는 거거든. 근데 여러분이 그냥 생각하기에 2,1이 지나면 무조건 1사분면에 중심이 있을 수밖에 없잖아. 이걸 외우지 말란 소리야. 알겠어? 1사분면에 있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내가 그냥 그 중심의 좌표를 A,A 동일한 점의 좌표로 놓고 만약에 마이너스 2,1을 지나면서 X축, Y축에 동시에 접한다 그러면 그냥 X좌표와 Y좌표의 부호가 반대인 왼쪽이 마이너스고 오른쪽이 양수인 플러스인 이런 중심으로 놔주면 되고 그거에 따라서 그냥 방정식을 또 세우면 돼. 알겠지? 외우는 거 전혀 없어. 자, 그래서 이렇게 놔주면은 X-A의 제곱 플러스 Y-A의 제곱이라고 놓고 다시 질문. 여기서 반지름이 뭐라고? X좌표, Y좌표의 동일한 길이다. 알겠지? 그래서 A라고 놔주면은 A 제곱 우변에도 이렇게 적어주면 되지. 끝. 이게 원의 방정식이지. 원의 방정식을 놨는데 이제 A를 구해야 될 거 아니야. A를 구해야 되니까 지나는 점의 좌표 누구? 2,1을 넣어주면 되겠지. 됐어? 그 2,1 넣으면은 그냥 풀리는 거야. 2-A의 제곱 플러스 1-A의 제곱은 A의 제곱. 됐지? 자, 요거 몇 차 방정식이야? 2차 방정식이야. 그래서 몇 개가 나온다? A가? 2개가 나온다. 됐지? 한번 해보자. 자, 해보면 되지. 자, A제곱 일단 하나 없애주자. 이거랑 하나 없애줘. 됐지? 그 상태에서 요거만 한번 계산을 해보자. A제곱 마이너스 4A 플러스 4 플러스 1 마이너스 2A는 0. 됐지? 이렇게 해가지고 동류한끼리 계산하면 A제곱 마이너스 6A 플러스 5는 0. 자, 이렇게 나왔어. 여러분 다 할 수 있지? A 마이너스 1, A 마이너스 5. 하나는 1, 하나는 5. 하나는 작은 거, 하나는 큰 거. 그래서 하나는 작은 거, 하나는 큰 거. 이렇게 나와. 됐지? 얘네들이 다 뭐야? 중심의 좌표임과 동시에 반지름. 됐지? 여기에서 이 작은 얘가 누구야? 작은 얘. 중심이 1,1이면서 반지름이 1인 원. 미니. 됐어? 미니. 그 다음에 얘는 중심이 5,5이면서 반지름도 5인 얘. 겁나 큰 원. 됐지? B. 이렇게 해서 작은 원과 큰 원이 하나씩 나온다. 이거 외우란 소리가 아니라 그냥 해보면 그렇게 자연스럽게 나온다는 거야. 됐지? 관찰한 결과 그렇게 나온다. 이걸 절대 외우면 안 돼. 자, 그냥 우리가 그래프를 그려서 한번 확인해 보면은 될 내용이야. 우리가 2,1 딱 찍어보고 여기를 지나야 되는데 지나야 되는데 X축과 Y축에 동시에 접하는데 자, 그러면 지나게 만들면서 원을 한번 그려보면 되잖아. 그치? 그러면 이 녀석의 중심은 반드시 어디에 있다? 제1사분면에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중심을 A, A 동일한 점으로 놔주면 되지. 부호가 같을 테니까. 맞아? 그래서 A라고 놔준 다음에 그냥 방정식 무턱대고 만들면 돼. 그래서 반지름도 당연히 X좌표, Y좌표의 절대값과 동일할 테니까. 됐지? 그래서 A제곱이라고 놔주고 미지수는 하나밖에 없는 거야. A. 그것만 잘 구해주면 돼. 어떻게? 지나는 점을 대입한다. 됐지? 이렇게 구해주면 됩니다. 이게 조금 어려워. 처음에 하면. 왜? 너무 많은 내용이라서. X축에 접할 때, Y축에 접할 때, X축, Y축 동시에 접할 때를 지금 한 번에 배운 거잖아. 네? 그러니까 당장에는 안 되더라도 여러분한테 내가 막 공식을 외우라고 시키지 않는 이유가 그거야. 지금 너무 많은 내용을 배웠기 때문에 여러분 뇌 과부하가 걸려서 X축에 접한다고 했는데 막 중심에 X좌표를 반지름으로 적고 있고 그런단 말이야. 난 그러지 않기를 원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공식을 외우지 않고 그냥 처음에는 맨땅에 헤딩, 나도 그렇게 했었어. 그래프를 그려봤으면 좋겠어. 알겠지? 그래프를 그려보면 될 일인데 그래프를 굳이 안 그리고 수학을 공식만으로 풀려고 하니까 어려워지는 거야 점점. 알겠지? 친해지지는 않는데 내가 우위에 서려고 하니까 그렇잖아. 친구하고 친해져야 이제 좀 장난도 칠 수 있고 그런 건데 그냥 계속 장난만 치고 있는 거야. 알겠어? 외워서 풀겠다는 건 그런 거야. 친해지지도 않았는데 그냥 내가 너의 우위에 서겠다. 지금 이런 거거든. 내가 건방진 거거든 사실. 그래서 꼭 처음에는 친해질 수 있도록 그래프 그릴 수 있도록 합시다. 제발. 알겠지? 내가 몇 번이나 그래프 그리는 거 알려줄 테니까. 자, 그 다음에 앞으로 다시 넘어갔어. 여러분은 85쪽을 피시면 됩니다. 마지막 178번을 이제 할 거야. 그래서 원의 방정식의 일반형입니다. 자, 예를 들어서 x 빼기 1의 제곱 플러스 y 빼기 3의 제곱은 뭐로 할까? 9로 할까? 간단하게. 이런 게 표준형이라고 그랬잖아. 일반형은 뭐? 그냥 얘를 갖다가 전개를 해. x제곱 마이너스 2x 플러스 1 플러스 y제곱 마이너스 6y 플러스 9는 9 이렇게 됐지? 우리 직선의 일반형식을 보면은 ax 플러스 by 플러스 c는 0 이렇게 돼 있잖아. 그치? 여기에서 우변이 뭐야? 0이지. 우변이 0으로 되어 있고 왼쪽으로 전부 다 넘긴 식을 우리가 일반형이라고 부르잖아. 그치? 직선도 마찬가지고 원도 마찬가지야. 여기에서 9를 넘겨서 이쪽 지워버리고 그 다음에 왼쪽에 있는 식을 정리를 해서 쓰면 내림차순으로 잘 정리를 해서 쓰면 앞에 쪽에는 무조건 x제곱과 y제곱이야. 개수도 같아. 그냥 무조건 1이야. 알겠지? 앞에 쪽 x제곱, y제곱 2창의 개수는 무조건 1이며 x제곱, y제곱은 더해준 게 이게 고정적으로 나와. 알겠지? 그냥 고정이야. 이 형태 고정. 절대 바뀌지 않아. 여기 양변에다가 내가 몇 배를 하든 그러면은 바뀌겠지만 어쨌든 그렇게 하면 내가 양변을 다시 몇으로 나눠주면 되는 거거든. 알겠어? 그래서 무조건 다 나눠진 상태가 이거야. 고정적으로. 앞에는 x제곱 플러스 y제곱. 앞에는 무조건 2창과 2창, x에 대한 2창, y에 대한 2창, 개수는 1인 그런 것들의 합이 나오고 자, 그 다음에 뒤쪽에서는 이제 1창 나와야지.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6y 하고 남은 상수는 1. 자, 이렇게 해서 우변을 무조건 몇으로 만든 거? 0으로 만들어준 게 바로 원의 방정식 일반형이야. 알겠지? 이렇게 생긴 건데 자, 이거를 일반화해서 적어보면 이거야. 거기에서는 막 ax제곱부터 시작을 했는데 내가 뭐라 그랬어? 무조건 x제곱 y제곱의 개수는 같을 수밖에 없어. 일단 같을 수밖에 없는데 거기에서 그냥 x제곱 y제곱 개수가 뭔가가 존재한다면 개로 양변을 나눴을 때 막 이런 식으로 2x제곱 플러스 2y제곱이 이렇게 나와있고 마이너스 4x 플러스 6y 플러스 8은 여기다. 자, 이렇게 생긴 일반형도 마찬가지로 양변을 그냥 몇으로 나눠버리면 돼? 2로 나눠버리면 이렇게 표현할 수 있잖아. 그지?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 식을 우리가 일반형이라고 불러주는 거야. 알겠어? 원의 방정식 일반형이다. 이거를. 자, 여기에서 내가 왜 이걸 강조하냐면 그렇게 표현이 되지 않은 식은 원이 아니야. 알겠지? 여기서 만약에 얘가 2인데 얘가 3이야. 둘이 다르면 무조건 원이 아니라고. 이 둘이 다른 걸 나중에 여러분들이 기하 벡터라고 진로 선택 과목을 만약에 선택을 해서 듣게 된다면 아니 안 듣겠지만 마지막에 고3 마지막에 배웠던 거거든 선생님도. 그래서 그거 안 듣겠지만 거기에서 이제 여기 x제곱의 개수하고 y제곱의 개수가 다른 녀석이 나와. 다르면 찌그러진 원, 타원이 돼. 이렇게 생긴 거. 알지? 그 다음에 여기에서 얘네 둘의 부호가 다르면은 쌍곡선이 돼. 쌍곡선 완전 처음이지? 이렇게 생긴 게 나와.
그래프가 이렇게 생겼어요. 이게 이제 나중에 기하 벡터 만약에 선택한다면 선택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걸 듣는다면 거기에서 2차 곡선이라고 해서 1단원에 나와. 알겠지? 그래서 거기에서 2차 곡선에 세 가지의 2차 곡선이 있는데 우리가 이미 2차 곡선 중에 배운 게 있어. 2차 함수 그리고 지금 뭐 하는 거야? 이게 다 2차 곡선이야 그냥. 알겠어? 2차식으로 생긴 곡선 맞잖아. 2차 함수 됐지? 자 그래서 거기에다가 나중에는 추가로 그런 걸 배운다는 소리야. 자 됐지? 자 아무튼 이걸 강조한다는 거야. x제곱의 개수와 y제곱의 개수는 무조건 같아야 하며 뒤에 쪽에는 x의 개수, y의 개수가 들어올 수도 있고 안 들어올 수도 있다. 중심의 좌표에 따라서. 그치? 그 다음에 뒤쪽에는 상수가 들어온다. 그래서 일반적인 식의 형태는 이렇게 x제곱 플러스 y제곱 플러스 ax 플러스 by 플러스 c라는 형태로 우리가 일반형을 나타내주면 돼. 알겠어? 마치 우리가 직선의 방정식 일반형을 그냥 이렇게 이지수를 사용해서 나타냈던 것처럼 그냥 저렇게 나타낸다는 거야. 알겠어? 무조건 앞에는 2차항이 고정돼 있으면 x제곱 플러스 y제곱 뒤에 쪽만 a, b, c 이용해서 적어주면 돼. 되겠지? 자 그러면 여기에서 하나 꿀팁 또 이런 거는 이제 여러분들한테 내가 알려주는 거야. 일반형식을 보고 그냥 바로 중심의 좌표랑 반지름을 구할 수가 있어. 물론 중심의 좌표는 여러분 지금 다 잘 될 수도 있어. 왜? 여기에서 내가 이거를 다시 뭐로 만들어주면 돼? 완전 제곱식으로 만들어주면 되지. 완전 제곱식으로 하나 만들고 그리고 또 여기에서도 이거를 다시 완전 제곱식으로 만들면 되잖아. 근데 여러분은 이미 알 거야. 많이 해봐서 2차 함수의 표준형 만들 때 어떻게 했어? y는 x제곱 마이너스 2x라고 만약 이렇게 적혀져 있으면 2차 함수 일반형이지. 얘를 갖다가 완전 제곱식으로 바꾸려면은 뒤에 뭐가 필요할까? 1이 필요하겠지. 그 다음에 1이 원래 곁에 있었니? 없었지. 어떻게 해준다? 한 번 빼준다. 마이너스 1. 그지? 요거를 갖다가 내가 완전 제곱식으로 만들어 줬었잖아. 그럼 여러분은 이거 다 할 줄 알면 여기에서 얘가 내가 직접적으로 완전 제곱식으로 만들지 않아도 어차피 여기에서 얘를 뭐 한 거? 절반한 게 여기 들어오잖아. 맞지? 완전 제곱식 형태에서 어차피 x의 개수의 절반한 게 여기 들어오거든. 알겠어? 모든 완전 제곱식이. 알겠어? 그러면 여기에서 그냥 내가 이 형태만 봐도 뒤에 있는 상수함을 모른다 쳐도 그냥 이것만 봐도 중심의 좌표가 몇? 1컴마라는 걸 알 수 있어. 알겠어? 어차피 x의 개수의 절반이 내가 완전 제곱식을 0으로 만들어주는 그 x값이 될 테니까. 됐지? 그러니까 여러분은 x의 개수에다가 절반하고 마이너스 붙이면 돼. 알겠어? x의 개수를 뭐라고 표현할까? 반띵하고 마이너스 붙이면 된다고. 알겠지? 적어놔. x의 개수의 반띵에 부호바꾸기. 알겠지? 이제부터 여러분은 일반 형식을 보면 바로 중심의 좌표를 이렇게 해서 구해야 돼. 무조건 일반형을 주면 무조건 여러분한테 x제곱의 개수와 x 1차항의 개수를 제시할 거거든. 알겠어? x제곱의 개수는 웬만하면 다 1로 줄 거야. 만약에 1이 아니라면 무조건 일단은 x제곱의 개수로 양변을 나누고 시작을 해야 돼. 알겠지? 그러고 난 다음에 중심의 좌표를 구해야 돼. 근데 대부분은 여기가 1이라고 줄 테니까 여러분은 1차항만 잘 보시면 돼. 1차항의 개수를 반으로 자르고 부호를 바꾸면 그냥 중심의 x좌표가 나온다. 마찬가지로 y좌표도 마찬가지야. y의 개수를 반띵하고 마이너스 붙이면 얼마? 4. 이렇게 되는 거잖아. 됐어? 이렇게 해서 중심의 좌표를 여러분이 일반형에서 3초 이내에 구해낼 수 있어요. 진짜로. 3초 이내지. 그지? 이 정도면 3초 이내 할 수 있지. 일반형 여러분 많이 바꿔봤잖아. 표준형으로. 그지? 이차함수에서. 반지름이 근데 놀라운데 자 봐봐. 이거를 정리해서 쓴 게 이거잖아. 지금 이 상태잖아. x제곱 마이너스 2x 플러스 y제곱 마이너스 6y 플러스 1인 상태잖아. 얘를 갖다가 다시 얘를 표준형으로 바꾼다고 생각을 해봐. 그러면 그 과정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니? 어떤 계산이 일어나니? x제곱 마이너스 2x 플러스 1 얘를 묶어주고 그지? 뒤에다가 1 붙여가지고 묶어주지. 그 다음에 플러스 y제곱 마이너스 6y 플러스 9 이렇게 해가지고 또 묶어주잖아. 그지? 여기 지우고 그 다음에 뒤쪽에도 플러스 1 있잖아. 지금 플러스 1과 플러스 9를 갖다가 이제 더해줬으니까 이 뒤에서는 한번 어떻게 해야 돼? 빼줘야 되지. 이렇게 어딨어? 이렇게 됐지 지금. 그 상태에서 여기 오른쪽에 들어오는 아래 제곱 우리 항상
표준형에서 원의 방정식 표준형에서 오른쪽에 들어와주는 요 아래 제곱이라는 얘는 내가 완전 제곱식으로 깔끔하게 정리한 후에 남은 찌꺼기들, 남은 상수항들을 전부 다 오른쪽으로 이항한 거겠지. 맞아? 그러니까 거기에서 찌꺼기가 누구? 얘잖아. 맞아? 그래서 얘네들을 다 넘겨볼게. 지금 색깔 다르게 썼지? 아주 좋아. 여기서 색깔 다르게 쓴 거 봐봐. 여기서 얘네들을 이항을 하면은 얘 앞에 있는 얘들은 자동으로 완전 제곱식으로 바뀌면서 얘네들을 이항하게 되면 이렇게 돼. 응? 봐봐 형태를. 얘를 이항하면 마이너스 1 되지. 마이너스 1 뒤에다 적을게. 그 다음에 얘네들 주황 색깔을 오른쪽으로 보내면 어찌 돼? 어디 있어? 내가 들고 있구나. 1 플러스 9 이렇게 되잖아. 그치? 아주 놀라워. 봐봐 얘네들이 뭐냐면 각각의 역할이 있어. 여기에서 얘가 x의 개수의 절반에 제곱한 거 아니니? 우리 그렇게 해서 완전 제곱식으로 바꿔왔지? 중학교 3학년 때? 이거 배웠지? 중학교 3학년 1학기 곱셈공식 단원에서 완전 제곱식을 내가 만들려면 어떻게 만들면 된다? x의 개수의 절반의 제곱을 상수항에 붙이면 된다. 그치? 근데 이 상수항이 그대로 어디 들어와? 결국에는 이항이 돼서 오른쪽에 그대로 들어오잖아. 맞지? 그러니까 얘 정체는 그냥 뭐다? x의 개수의 절반의 제곱한 거 이렇게 들어오고 얘는 또 뭐야? 반대로 y의 개수의 절반의 제곱한 거다. 이렇게 보면 되고 그 다음에 이 파란색 뭐야? 파란색 왜만 다른 색을 썼어? 얘는 원래 일반형에 있던 무슨 항? 상수항이야. 얘를 어떻게 했니 지금? 뺐지? 정리. 최종적인 정리는 뭐야? 무조건 반지름의 제곱은 지금 반지름의 제곱 구한 거잖아 이게. 무조건 반지름의 제곱값은 x의 개수의 절반의 제곱과 y의 개수의 절반의 제곱을 더한 다음에 원래 있던 상수항을 그냥 뺀 거야. 이항시켰다고 보면 돼. 알겠어? 원래 있던 상수항을 이항했으니까 마이너스 1이 됐잖아. 맞지? 이항했다고 보면 돼. 자, 하나만 더 연습해보자. 하나만 더 연습하면 여러분 완벽하게 할 거야. 자, 거기 있는 문제로 한번 내가 바로 보여줄게. x제곱 플러스 y제곱 마이너스 6x는 0. 이거 중심의 좌표는 몇 컴마 몇? 3,0 되지? y제곱밖에 없잖아. y 1차항이 없지. 됐어? 중심의 좌표는 3,0. 근데 반지름이 문제야. 원래 여기 있던 상수항이 있어 없어? 상수항 자체가 없지 그냥. 상수항 자체가 없다는 건 그 상수항은 0이라고 간주해서 여기서 중심의 좌표를 그냥 제곱을 해. x의 개수의 절반의 제곱이 그냥 얘를 제곱한 거잖아. 그지? 그래서 그냥 중심의 x좌표를 제곱했다라고 봐도 돼. 알겠지? 여기서 이거 그냥 중심의 x좌표를 그냥 제곱한 거다 이렇게 봐도 돼. 알겠지? 이렇게 구호는 다르지만 어차피 제곱하면 똑같잖아 값이. 자 그러면 얘를 제곱했고 얘도 제곱하면 0이잖아. 이 상태에서 누구를 뺀다? 원래 있던 상수항을 뺀다. 요거거든. 그래서 그렇게 하면 바로 아래 제곱값이 나오는데 그게 9네. 자 이렇게 써가지고 나는 x 빼기 3의 제곱 플러스 y 제곱은 9 바로 이렇게 쓰면 되는 거야. 그치? 그냥 내가 식을 표현할 필요가 없고 표준형으로 바꿀 필요가 없고 중심하고 반지름만 있으면 되는 문제면은 그냥 여기에서 끝나면 되는 거고 여기서 끝나면 되는 거고 거기에서 이제 문제에서 이런 식까지 나타내달라고 하면은 나타내주면 되는 거고. 됐지? 여기까지. 너무 많은 지식이 흘러 들어와 버렸지만 자 여러분 진짜 이게 너무 좋아.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혼자 공부하면 굉장히 오래 걸리는데 지금 이거를 이제 많이 연습했으니까 미리 알려주는 거야. 알겠지? 근데 본인이 직접 연습하는 것밖에 방법이 없어. 이거는 사실 본인이 많이 연습해야지 이게 되는 거야. 자 그 다음에 2번도 같이 한번 해보자. x제곱 플러스 y제곱 플러스 2x 플러스 4y 마이너스 11 준비됐니? 178번 178번 앞에 85점. 자 거기 자 여기 2x 나왔다. 얘 절반하고 반띵 한 다음에 보호 바꿔. 얼마? 마이너스 1. 얘 y 나왔다. 여기도 절반하고 마이너스 붙여. 마이너스 2. 자 이렇게 해서 중심 찾았지? 바로 얘 제곱하면 1, 얘 제곱하면 4, 얘를 넘긴 거 플러스 11. 해서 더하면 r제곱 나온다. 바로 이렇게 하면 돼.
그러니까 이거를 여러분들이 공식이라고 생각해서 난 이걸 습득하겠다라고만 하면 사실 어려워. 이게 외우는 거잖아 그거는. 그치?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될 수밖에 없는 이유를 직접 한번 얘를 완전 제곱식으로 바꿔보는 과정에서 한번 느껴봐. 난 그랬으면 좋겠어. 내가 좋은 거 알려주는 건 이제 학원이니까 어쩔 수 없잖아. 내가 알려줘야지 뭐 여러분한테. 그치? 요렇게를 다 넘긴 게 이거란 말이야. 본인이 느끼면 돼. 알겠지? 어려운 거 아니니까. 이렇게 내가 공식만 알려주면 어려워 보일지는 몰라도 근데 진짜 나중에는 이 이유까지 알고 여러분이 이 공식까지 알고 있으면은 그냥 무적이 되는 거야. 이 일반형만 보고 3초 만에 이거를 알 수가 있어. 중심의 좌표랑 반지름을 그냥 쓸 수가 있다. 알겠지? 그래서 좋은 거야. 그래서 반지름의 길이는 이제 구하라고 하면 만약에 구하라고 하면은 4다. 이렇게 구하면 되는 거지? 됐니? 끝나네. 뒤에 예제 문제가 나왔는데 일단 오늘은 여기까지만 여러분. 아쉽다. 자 여기까지 하고 쉬었다가 특강 시작을 하겠습니다.